네, 안녕하세요. 합격을 찾아주는 패스파인더 대치동 박소장입니다. 자, 오늘 3강에서는 인서울 의대 학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의대 학종들이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04명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126명이 증가를 해서, 올해는 530명의 의대 학종 인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많이 늘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꾸준히 준비를 해온 이과 최상위권들한테는 올해 수시가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제 학교들이 많아서 자, 서울대부터 이제 카대, 성대, 울대까지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빅5 의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요 의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대, 한양대, 경희대, 중대, 이대에서 자, 인서울권에 의대 학종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경기권에서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죠. 가천, 아주, 인하해서 경기권 의대들이 있어서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오늘은 자, 인서울 의대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권, 그 다음에 빅5 의대 학종 순으로 분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발하는 전형과 선발 인원을 살펴보면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다. 자, 그리고 요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특목고 전형이라고 하죠. 과거 영재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매우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오늘 분석에서는 이제 계열 적합형은 빼도록 하고요. 학업 우수형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 의대가 올해 변화가 되게 많다. 자, 한양대 의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작년에 39명을 선발했어요. 39명을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자, 요 추천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자, 39명에서 기존에 이제 서류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인원은 39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이제 9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자, 추천형으로 신설로 25명을 올해 이제 선발을 하게 된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선발을 하는데, 경희대는 매해 선발 인원이 계속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전년 대비 4명이 감소한 29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요.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융합형과 탐구형, 요 두 가지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중앙대 학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둘이 동일 인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에서 11명, 탐구형으로도 11명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융합형은 한 명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탐구형이 4명이 늘어나서 올해는 선발 인원이 어디가 더 많다? 탐구형에서 선발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5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서울권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올해 수시에서 선발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대학별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고려대 의대인데요. 고려대 의대의 가장 큰 변화는, 자, 작년 선배들까지는 1단계가 있었어요. 1단계. 자, 그래서 서류를 평가를 해서 1단계를 5배수를 걸러낸 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이런 전형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죠? 올해는 1단계가 폐지가 됐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런 전형들을 납치 전형이라고 하는데, 뭐 고대 의대를 납치되기 싫어서 안 쓰는 친구들은 뭐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어쨌든 뭐 납치 전형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1단계가 폐지되면서 좀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 예측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민은, 고려대를 학교 추천받아서 이제 고대 의대를 쓸까? 아니면은 그냥 학종으로 쓸까? 이거를 둘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요. 왜냐면 이제 두 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이제 1.1등급 이내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뭐 학생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1.1등급 이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추천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2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추천을 받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과학 이수 단위수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런 거에서 혹시 이제 결격 사유 감점이 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1.1등급 이내라고 하더라도 학추를 받는 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1.1등급 이내면 학교 추천을 받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업우수 전형으로 쓰는 게 오히려 올바른 판단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분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1단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그냥 납치 전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납치 안 쓸래. 이렇게 해서 경쟁률이 막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치만 요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고려대 학업우수형 평가에서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학업 역량 부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입결을 봐도 예년에 비해서 학업 역량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됐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1단계가 있으면 일단은 1단계 5배수 안에 못 들면은 이미 이제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제 1단계에서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선배들 중에서 이제 아깝게 한 6배수 안에 겨우 들어서 그런 친구들은 이미 떨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런 친구들까지 6배수, 7배수 요 정도까지 드는 학생들까지도 어쩌면 기회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입결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9명을 선발하는데 지금 이제 경쟁률이 30대 1이 나왔어요. 30대 1이 나왔는데 전년도 작년 입결 자체가 고려대 의대가 최근 3년치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성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입결이 워낙 높게 나오고 또 최저 기준도 매우 높죠. 그렇죠? 최저가 가장 높은 전형입니다. 과탐 평균까지 해서 4개와5를 맞춰야 되니까 최저도 높고 입결도 너무 높게 나와서 아마 올해는 조금 지원자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경쟁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이제 성대, 울대 두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합격은 작년보다 더 많이 돌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합격을 좀 이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작년에 추가 합격이, 자,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재작년에는 36명을 뽑는데, 추가 합격이 예비 21번까지밖에 안 돌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조금 더 이제 선발 인원이 줄었죠. 29명 뽑는데, 오히려 추가 합격은 42명으로 추가 합격이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았습니다. 올해는 더 돌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유는 고려대를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하고 빠져나갔다든가, 즉 뭐 연대라든지 카대라든지 성균관대에 중복해서 붙은 애들이 이만큼 많이 작년에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학업 역량 위주로 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연세대 의대가 이제 그런 대학인데,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고대도 붙었지만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었지만 카대 추천도 붙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학생들이 작년에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 고려대가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참 많이 보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 부분 학업 역량 50%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제 여기서 수학과학 이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제 더 많이 이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평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학교 추천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역량에서 감점이 생기지 않도록 봉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고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 뭘 발표했냐면 핵심 과목. 그래서 지금 고려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이 화학하고 생명과학 원투가 모두 핵심 과목이다. 물론 이제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화원, 화투, 생원, 생투를 이수를 하지 않은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수만 하는 것뿐 아니고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 요 과목의 성적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 3년간 이제 입결을 보면은, 이제 22학년도, 23학년도 작년까지 해서 50% 컷, 70% 컷이 보면은, 작년에 얘들 70% 컷 보면은 1.65, 1.66에서 1.2로 급상승했죠. 그쵸? 그 다음에 50% 컷도 마찬가지로 1.4등급대였는데, 급상승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 고대가 학업 우수형에서 이제 이런 성적권에 자사고 학생들을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일반고 위주로 선발을 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자사고에서도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 그래서 어쨌든 학업 역량 위주로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로 선발이 합격이 많이 됐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이제 타대학으로 추가학교로 빠져나간 우수한 학생들도 많았고 이런 경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료는 이제 면접 폐지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 면접이 폐지가 됐으니까 올해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한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 모집 정원이 이제 작년에 오히려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지원 인원은 비슷한데 인원을 작년에 적게 뽑았으니까 오히려 경쟁률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는 6배수였는데 작년에는 5배수로 1단계는 더 적게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자, 그리고 작년에 수능이 어땠죠? 영어가 2등급인 학생들이 의대권에서도 꽤 많이 나왔어요. 영어가 어렵게 나와서 최저학력을 충족 못한 애들이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훨씬 더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와서 일단 면접을 보러 올 때부터 면접 보러 온 애들이 이제 줄어들었죠. 왜? 그냥 아예 그냥 최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면접 보러 온 애들 중에서도 최저 맞춘 애들 비중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고대의대 서류 1단계 통과한 애들 중에서 면접 보러 온 애들 중에서 최저 맞춘 애들 비율은 49%밖에 안 된다. 면접 보러 온 애들 중에서. 자, 그리고 최초 합격이 추가 합격이 또 돌죠. 추가 합격이 돌아서 총 이제 71명이 붙었는데 이 얘기는 실질 경쟁률이 1.0이라는 얘기예요. 1.0이라는 얘기는 뭐 의미는 자, 1단계 통과하고 최저 맞춰서 내가 면접 보러 갔다 이런 애들은 모두 합격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면접이 별 의미가 없었죠. 이렇게 해서도 다 선발을 못하고 정시로 8명이 2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 물론 이제 올해랑은 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1단계 통과한 애들 중에서 면접 보러 온 애들 중에서 이 정도 최저를 맞췄구나. 그럼 1단계 통과한 애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지금 최저를 맞춘다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6배수, 7배수, 8배수 이렇게 들어서 1단계를 통과를 못했던 친구들도 앞쪽에서 최저를 좀 많이 못 맞춰주면 기회가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페이지는 작년은 아니고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합격생의 분포를 고교 유형별로 보여주는 표인데요.
자, 22학년도, 23학년도. 일단 고려대를 보면 과거 영재고 학생들도 이제 졸업 후에 수능을 준비를 해서 고려대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뿐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 뭐 작년에 재작년에 7명, 그전에는 9명 이렇게 해서 과거 영재고 학생들도 이쪽에서 합격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23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최저가 3등급이에요. 전사고 학생들 중에서 한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요런 학생들도 합격권에 들어가더라.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1등급 중반대 요 성적에서 합격생이 나오더라. 자, 일반고 학생들 보면은 일반고 합격생들은 거의 1.3등급 넘어가면 거의 사실은 합격생 자체가 존재를 하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3등급 넘어가도 이제 요 1.3등급 대, 1.4등급 대에서 약간 이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점점 학업 역량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 23학년도에 1.3등급 넘어가는 합격생은 일반고는 없었고요. 작년 결과를 제가 이제 오늘 뭐 작년 결과까지 이제 다 저희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오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 입결을 보니까 작년도 마찬가지로 일반고에서 1.3등급 넘어가면 1단계 합격생들 거의 안 나오더라. 마찬가지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입결에 너무 소심해지지 마시고 올해는 뭐다? 1단계에서 잘릴 일이 없으니까 도전을 해봐도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 의대 볼게요. 자,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요 서류형이라는 게 원래 한양대에서 선발을 하던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서류 100이고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부로 한양대 의대에서 선발을 해 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해 추천형이 생겼어요.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형이 생기면서 서류형은 인원수가 한 9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올해 경쟁률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좀 줄었으니까 뭐 그러면 경쟁률 좀 올라가려나? 적게 뽑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추천형으로 이제 분산될 거예요. 분산될 거기 때문에 경쟁률은 인원이 준다고 해서 뭐 경쟁률이 뭐 그렇게 높아지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성대, 울대 이쪽에서 학종이 늘었으니까 추가 합격은 한양대 많이 돌죠. 그렇죠? 작년에 39명을 뽑는데 예비 71번까지 뭐 2바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바퀴 넘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추가 합격은 많이 돌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양대에서 이제 전체 설명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거는 자,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없고 계열 적합성 위주로 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관련된 학업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쪽에 꼭 맞춰서 진로 활동이나 탐구 활동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의대 쪽 꼭 맞춰야 된다.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열 적합성. 전반적으로 이제 수학 과학에서 뛰어난 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 특징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학업 역량을 볼 때 단순 교과 성적만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1.1등급 있고 1.2등급이 있으면 1.1등급이 더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뭐 이제 다른 학교들도 이제 유사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등급이나 1.2등급은 사실 학업 역량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나머지 이제 세특이나 학업 역량은 주로 이제 세특에서 찾아낸다라고 하는데, 자, 세특에서 학업 역량 이런 부분이 더 좋게 나타났다.
이 친구의 탐구력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게 잘 드러나면 1.1등급을 안 뽑고 1.2등급을 뽑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이제 한양대 의대 학종에 붙은 학생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났어요. 작년에 자, 일반고 합격생들의 교과 성적이 조금 내려갔다. 그래서 교과 성적 요 부분 이제 뒤에 이제 표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표인데 마찬가지로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합격생 분포입니다. 고교 유형별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22학년도 보면은 일단은 한양대는 서류형은 어떤 특징이 있죠? 보면 이제 아까 고려대는 아까 보신 이 점들이 거의 이제 전수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수조사까지는 안 돼요. 좀 이제 데이터들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나 과고 영재고 이쪽 합격생 비중이 일반고보다 더 높은 학교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고에서 붙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죠? 여기 이제 1.1등급 대, 1.2등급 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1.1등급 이내에서 많이 몰려있죠. 그쵸? 그래서 한양대 의대 학종에 붙는 친구들은 물론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하기는 했는데 일반고 애들은 압도적으로 교과 성적이 1.1대 합격생들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작년 합격생들 보니까 1.2등급 대 일반고에서 1.2등급 대 합격생이 엄청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다? 단순히 이제 1.1이냐 1.2냐 이제 이 싸움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세특에서 조금 더 나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 요소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양대 추천형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신설 전형이죠. 자, 그래서 왜 전형을 두 개로 나눴냐? 일단은 추천형이기 때문에 뭐죠? 반드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거 영재고 애들은 아까 이제 한양대 서류형은 뭐죠? 합격생들 중에 과거 영재고 합격생들 상당수 합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추천형은 추천을 학교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영 애들은 이제 지원 불가능. 자, 여기는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쓰는 거지. 과거 영재고는 여기는 이제 올해 못 쓴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서류형은 최저 없이 학생부만 보고 선발을 하죠. 근데 얘는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과탐 잘 본 거 하나에서 세계합4의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서류형과 추천형의 큰 두 가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인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발 인원이 25명. 서류형이 이제 좀 줄어들어서 30명인데 추천형은 지금 25명이에요. 그래서 두 전형 간에 서류형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선발 인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근데 여기는 추천받은 애들만 쓸 수 있고 최저도 3합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이제 서류형보다 최저도 있고 하니까 경쟁률이 더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을 원서 접수 기간에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서류형보다 만약에 이제 서류형보다 오히려 추천형이 최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임에도 불구하고 추천형이 서류형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으면 그러면 서류형 쓰는 게 나을까? No. 제가 볼 때는 경쟁률이 추천형이 2배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과거 영재고 학생들을 선발을 안 하는 추천형이 좀 더 유리할 거다.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혹은 자사고 합격생, 자사고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어쨌든 1.1등급 대, 1.2등급 대 이제 이런 성적이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서류형보다 추천형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자사고 학생들도 두 전형 간의 경쟁률을 보면서 서류형으로 쓸지 아니면 이제 추천형으로 쓸지 좀 고민을 잘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희대. 이제 오늘 하는 이제 고대부터 해서 이제 인서울 의대 중에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가장 합격이 좀 힘들 것 같은 전형이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다. 합격하기 힘들다 혹은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에서 이제 3배수 선발하고 최저는 없습니다. 그럼 수능 끝나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되고, 선발 인원이 뭐 올해도 지역 균형에서 조금 더 많이 선발하고 선발 인원 줄였어요. 그래서 최근 3, 4년간 보면은 계속 선발 인원이 줄어서 왔다. 3년 전에 보면은 40명 선발했는데 이때만 해도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그 전년도에는 55명이었어요. 근데 15명 줄어서 이제 40명 뽑았고, 작년에 여기서 또 7명 줄어서 33명 뽑았고, 올해는 여기서 또 4명 줄어서 올해는 29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계속 감소해 왔다. 그래서 이제 모집 정원 줄어드니까 경쟁률은 이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추가 합격은 뭐 마찬가지로 조금 더 돌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작년 입결의 특징은 자사고 합격생의 비율이 더 증가를 했다. 최근 2, 3년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한 3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자사고 합격생의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자사고 학생들이 서류평가에서 강세를 보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 계속 일반고 강세였다. 일반고 강세. 근데 이게 작년에 일반고 합격생이 80%가 넘었어요. 그래서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재작년에, 그다음 이제 작년에 다시 자사고가 합격생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추세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좀 살펴보면, 자, 최근 3년간 이제 경희대 홈페이지 가도 이제 요 표는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022, 23, 24 이렇게 보면은, 자, 23학년도 요때가 일반고가 맥시멈으로 많이 선발했을 때 82%가 일반고였어요. 그 다음에 자사고가 2.5%면 한 명. 그러면은 23학년대 아마 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 학생이 한 1.4등급대 정도 되겠네요. 자사고 합격생이 이제 한 명 정도 붙었고, 특목고가 15%면은 네, 6명이네요. 6명 해서 이 친구는 이제 과거 학생일 것 같고 2등급 초반대, 나머지 이제 아마 영재고 합격생들도 합격생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0% 이상이 일반고에서 내신이 교과 성적이 여기 앞에 1.1등급대, 1.2등급대 이런 학생들로 거의 교과 성적 위주로 이제 23학년도에 선발을 했다가, 작년에 어떻게 됐죠? 작년에 일반고 비율이 50%가 안 되네요. 그렇죠? 절반 정도를 일반고를 뽑고, 지금 자사고 21%, 특목고 30% 이렇게 해서 특목 자사고 절반, 일반고 절반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24학년도 요 그래프가 합격생들의 분포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2등급 초중반 때 과거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붙었을 거고, 그 다음에 1등급 극초반 때 일반고 학생들, 요게 이제 분포가 많이 돼 있죠. 그리고 1등급 초중반부터 뭐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까지의 자사고 합격생들, 요렇게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정도가 이제 황금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희대에서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 비슷한 추세로 선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내용은, 첫 번째는 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 이제 재수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잘 분리하지 않나요? 잘 안 뽑아주지 않나요? 자, 경희대가,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합격생들 중에서 경희대 의대에서 졸업생이 40%대예요. 심지어 재작년 때는 학종에서 붙은 애들 중에서 졸업생이 더 많았습니다. 전혀
재수생이 서류평가에서 불리함이 전혀 없는 학교다. 경희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교과 이수가 가장 중요한 학교. 핵심 과목, 권장 과목. 그래서 이제 2강에서 경희대 교과 지역균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교과에서도 학업 이수에 관해서, 교과 이수에 관해서 교과에서도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경희대는 이제 국영수가 위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를 하는 대학인데, 국영수가 전 과목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수원, 수투, 미적, 화원, 생원, 생투, 확통, 물원, 화투 이런 과목들의 성적이 국영수가 전체 평균보다 이런 과목들의 성적이 더 중요한 학교다. 얘가 문제가 좀 생긴 애들이 좀 있어요. 저희 이제 의대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원과목을 화생지원으로 이수했는데, 물리원이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불리한가요? 네, 불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시켰던 학생들도 고려대 의대는 붙었는데 경희대 의대는 1단계 안 됐어. 물리원 안에서. 카대 의대 합주 붙었는데 경희대 의대는 1단계도 안 됐어. 물리원 안에서. 이런 친구들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교과 이수 현황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희대 면접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부터 이제 서류 확인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면접의 영향력은 꽤 큰 편이더라. 그래서 작년에 뭐 의대만 이제 빼놓고 통계낸 건 아닌데, 의학 계열에서 전체 합격 인원 99명 중에서 한 21명 정도는 서류 점수로는 불합격권이었는데 면접 봐서 합격권으로 바뀌었더라. 뭐 이런 정도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를 하면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이후에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은 면접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페이지는 작년에 이제 경희대 의대에 쓴 학생들 이제 교과 성적별로 이제 합격생과 불합격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국영수과가 1.0, 국영수과에서 이제 2등급이 한 개도 없는 학생도 보면 70%가 불합격하고 30%만 합격을 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친구들은 왜 학종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쓰려면은 교과 전형, 지역 균형을 썼으면은 더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어서 얘가 국영수가 전부 다 1.0이라고 해도 불합격생이 70%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등급 넘어가면 사실은 합격생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 근데 올해는 선발인은 작년보다 또 더 줄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성적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경희대 의대 학종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소신 지원하기가 좀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학생들 의대를 볼게요. 자, 이화여대 의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납치 전형이죠.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대는 빼고 쓰는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높은 편이죠. 4개합 5입니다. 과탐은 하나만 들어가지만 4개합 5라는 높은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제가 볼 때 학업 역량이 30%밖에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학업 역량 위주 이 변별력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원 포인트는 얘가 5명이 늘었어. 5명이 이제 별거 아닌 숫자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경쟁률이 이제 그 원서 쓸 때 전년도 입시 결과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이대 같은 경우 보면은 23학년도 경쟁률이 33대 1인데 작년 경쟁률은 20대 1로 경쟁률이 뚝 떨어졌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때 입결이 매우 높게 나오니까 지원자들이 급감을 한다.
근데 이제 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작년 입시 결과도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 정도 올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아니면 이제 올해 학종에서 또 많이 늘었죠, 그죠? 선택지도 많이 늘어서 오히려 작년에 20대 1인데 20대 1보다 더 떨어지면 지금 최저가 높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작년 입결보다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올해는 좀 충분히 노려볼 만할 것 같다. 그래서 이화여대는 경쟁률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경쟁률이 전년 대비 더 하락한다면 어쨌든 지금 70%건 이런 것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소진 지원을 해볼 만하다. 올해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모집 정원도 늘었으니까 경쟁률이 작년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5대 1 이런 경쟁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면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대 의대를 정리를 하고 지금 3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융합형과 탐구형이 있는데 얘네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융합형이 원래는 수능 1단계가 있고 수능 후에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는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융합형이 서류 100 이렇게 되고 작년에는 1단계 하고 수능 후 면접이었는데 올해는 면접이 없어졌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융합형이 학업 역량이 50%.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작년에 중대의대 융합형으로 붙은 학생들의 합격생 평균이 1.36등급이에요.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얘 진로 역량의 변별력도 꽤 있다고 봐야죠. 이제 타 대학에 비해서는 학업 역량 위주로 봤다기에는 평균이 1.36등급이면 교과 성적이 뭐 극상위권 그렇지는 않죠. 1.1등급 대 1.2등급 대만 되더라 뭐 그런 대학은 아니다. 자, 그러면 탐구형은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탐구형은 원래는 그냥 서류 100이었어요. 근데 탐구형이 올해는 면접이 생긴 거로 바뀌었다. 이제 융합형과 탐구형 이제 면접 유무가 이제 바뀌었고요. 탐구형은 학업 역량이 40%고 얘가 진로 역량이 50%입니다. 그래서 융합형은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탐구형은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합격생 평균 보면은 1.74등급이죠. 아까 융합형은 1.3등급 대 그다음에 탐구형은 1.7등급 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 그러니까 의학 계열 관련된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교과 성적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모집 정원이 이제 11명에서 올해는 4명이 늘죠. 그쵸? 4명이 늘기는 하지만 이게 수능 후 면접으로 해서 납치 전형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조금 더 인원도 늘고 납치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뭐 크게 바뀌지 않지 않겠냐. 뭐 작년처럼 30 몇 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초합은 뭐 마찬가지로 모든 전형에서 늘어나는 분위기다. 자, 그래서 융합형 중앙대를 쓰려면 이제 융합형을 쓰는 게 나는 맞을까? 탐구형을 쓰는 게 이제 맞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융합형은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 그 다음에 탐구형은 진로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 이렇게 크게 이제 양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로 역량, 그러니까 탐구형에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탐구형에서는 이제 얘가 탐구형에서는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도 단순히 이제 학업 역량에서 교과의 성취 수준 뭐 이제 이런 것뿐 아니고 지금 탐구력에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공 관련해서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전공 관련해서 교과 이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성적도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의대에 지원하기 위한 전공이라고 하면 이제 뭐 어쨌든 수학, 화학, 생명과학 이런 과목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수를 했느냐, 조금 더 심화된 과목까지 했느냐,
그 다음에 성적은 괜찮으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면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그런 친구들은 탐구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 방금 설명해 드린 요 포인트가 사실 작년에 변화가 된 부분이에요. 작년에 이제 변화가 된 부분이어서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 23학년도의 합격생 분포를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작년 23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니 융합형에서도 이제 일반고에서 붙은 애들은 1.0 얼마, 1.1 얼마, 1.2 얼마 이런 애들 이제 붙었고, 탐구형에서도 융합형보다 이게 교과서 성적이 살짝 낮기는 한데 이런 친구들 일반고 애들 붙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한 1등급 중반대에서 융합형에서도 붙었고 탐구형에서도 붙었고, 심지어 이제 지금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에서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융합형에서 거의 다 전사고 합격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특목고 과거 영재고 애들도 융합형에서도 뽑히고 탐구형에서도 뽑히고, 그래서 딱히 융합형하고 탐구형에서 자 일반고 소장님 일반고는 융합형이고 특목자산 탐구형이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 의미가 없었는데 자 작년부로 해서 세부 평가 항목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들. 그래서 자 작년에 탐구형 결과 보면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탐색 활동, 세특 이런 부분들이 의학에 맞춰서 충실하게 돼 있는 합격생들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더라. 이런 특징. 이제는 완전히 융합형하고 탐구형하고 평가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 부분들이 결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거를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대부터 볼게요. 방금 중대 했으니까 중앙대에서 융합형하고 탐구형. 융합형 같은 경우에 50% 컷이 1.2등급대죠. 그렇죠? 그리고 70% 컷도 1.3등급대. 그래서 주로 1.1등급대, 1.2등급대, 1.3등급대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주로 융합형에서 작년에 많이 합격을 했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는 50% 컷이 이미 1.74등급이에요. 그래서 탐구형은 오히려 이 앞쪽에 교과 성적이 1.1등급대, 1.2등급대 이런 합격생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 대신 전공 관련해서 교과 이수라든지 탐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가 돼 있는 친구들이 1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작년에 많이 선발을 하더라. 근데 올해 탐구형 더 인원이 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맞는 친구들은 중앙대는 탐구형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부터 했던 대학들 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작년에 입결 50% 컷, 70% 컷 매우 높게 나왔다. 예년에 비해서. 하지만 요거를 지표로 삼아서 올해 지원하지 말고 1단계가 없어졌으니까 요 밑에 있는 성적권 학생들도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하자. 그 다음에 한양대 서류형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일반고죠. 그래서 일반고 애들은 작년에 1.2등급대 합격생들이 대폭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합격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전형이다. 근데 올해는 추천형이 생겼으니까 서류형을 쓸지 추천형을 쓸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가장 치열한, 가장 합격하기 힘든 곳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크게 작년하고 입결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중앙대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대 같은 경우도 입결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올해 모집 정원도 늘었고 경쟁률이 이제 조금 낮아질 것 같으면 요 밑에 권에 있는 학생들도 올해는 지원을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3강에서 인서울 의대들 뭐 작년 입결이라든지 선발하는 과정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요점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고려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입결 하락 가능성 1단계 폐지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를 해서 고대를 학추를 받을까 학종을 쓸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세특의 영향력, 그래서 한 1.2등급 대학생들 학업 역량을 세특해서 잘 드러난다 이런 친구들 지원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천형이 신설된 거, 그래서 서류용으로 쓸 건지 추천받았을 건지 일단은 추천을 학교에 신청은 해놔야겠다. 내가 지금 경쟁률 보면서 서류용으로 쓸지 추천을 쓸지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일단은 추천은 받겠다고 신청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탐구형이 수능 후 면접으로 이제 납치형이 아니게 됐고 모집 정원도 늘어났습니다. 탐구형이 뭐가 이제 뚜렷하게 됐다? 진로 역량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교과 성적만 좋은 친구들은 탐구형 쓰지 말고 융합형 쓰시고, 교과 성적이 한 1등급 중후반대여서 교과 성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도 의대 관련된 여러 가지 진로나 탐구 활동이 잘 돼 있으면 올해는 탐구형에 도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서울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4강에는 올해 이제 의대 정원 확대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지역이죠. 자, 경기권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격을 찾아주는 패스파인더 대치동 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